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CRL 건을 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건의 재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CRL을 받았으면은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제 승인을 받잖아요. 근데 이 CRL을 받고 에, 너무도 많은 승인된 케이스가 해외 케이스도 있고요. 네, 그리고 국내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진 회장이 나중에 영상 간담회를 했어요. 네, 여기서 무슨 내용이 오고 갔는가. 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항서제약이 FDA로부터 문서를 좀 받았습니다. 그 문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주가 흐름,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사항이죠. 네, 이 부분도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 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HLB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워낙 이제 기대가 컸던 만큼 이번에 실망도 상당히 컸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이 CRL을 수령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그 보완을 해서 6개월 이내에 다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건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하튼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 핵심 내용을 드리겠지만 이 건 이외에도 새롭게 들어오는 정보, 그리고 히든 스토리, 그리고 실시간 또 매매해야 된다면 매매 사인,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HLB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속보를 지속해서 말씀드리고 사인도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그 CRL을 받고 대개 한 3개월 이내에 다시 승인된 케이스가 해외 사례를 보면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먼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부분, 여기 캡처를 한 거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3월에 CRL을 받았지만은 3개월 후인 6월에 FDA 승인을 받았던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크 사건과 관련해서도 보면은 이것도 6월에 CRL을 받았지만은 3개월 후인 9월에 FDA 승인을 획득을 한 경우가 있었다는 거, 이 부분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도 여기 나와 있죠. 요게 다 전부 다 3개월 후에요, 여러분. 6개월도 아니고 3개월 후입니다. 역시 요것도 마찬가지로 3개월 후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희망을 가져볼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6개월도 아니고 3개월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바이오젠 같은 경우도 3개월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노바티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케이스였어요. 해외 사례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이 기대를 할 점이 상당히 많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케이스로 본다면은요, 국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예전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 바이오시밀러긴 합니다만은, 역시 뭐 맥락은 비슷해요. CRL을 수령을 했던 적이 있지만, 이 수령해가지고 허가 획득을 했었어요. 네, 2018년도 4월 5일에 있었던 그런 부분이죠. 네. 그래서 CRL을 받았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 이제 승인을 득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국내 사례로서 두 번째 사례는 대웅제약 같은 경우, 나보타 같은 경우도 허가가 지연돼서 CRL 받았지만은 결국 이제 승인을 획득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CRL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비모 인스펙션하고 CMC 실사건, 제조 공정, 요 두 가지를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 이 비모 인스펙션 같은 경우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CRL 사유가 아닙니다. 네, 연기 사유입니다. 연기 사유. 근데 왜 CRL에다가 이 비모 인스펙션을 넣었을까? 네, 이거는 뭐 미국과 중국의 바이오 분쟁 때문에 그 건을 넣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여하튼 요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항서제약의 HL과의 협의를 통해서 밝혀질 사안이라고 보이고요. 사실은 이 비모 인스펙션은 이 CRL에 포함될 성격이 아니고, CRL에 포함될 성격은 바로 이 CMC입니다. 제조 공정 건에 관련된 이 CMC 건이죠. 그래서 사실 CMC 건에 우리가 그냥 보완을 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비모 인스펙션에 만일 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도 해결해 나가면 되죠. 네, 그거는 항서제약과 HLB와 FDA가 공동으로 해서 대안을 세우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하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HLB가 엘레바가 CRL을 받았지만 승인된 케이스가 해외에 너무나 많고, 그것도 한 3개월 기간이 걸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국내 케이스도 존재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절대 간과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연이 돼서 안타까울 따름이지 승인을 다시 받는 데에는 의견 일치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재임상이 아닙니다. CRL의 의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최종 보완만 하면은 승인될 수 있는 거죠. CRL이 원래 최종 보완 요청을 CRL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논점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진 회장이 그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 최종 CRL을 받은 거를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또 영상 간담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게 1편, 2편 해가지고 두 편이 있었던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영상이에요, 여러분. 네, 요게 이제 첫 번째 영상이고, 자, 소리 나오죠? 네. 소리 부분은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조금 느리네요. 두 번째 영상도, 예, 두 번째 영상은 나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유튜브 영상을 두 개를 찍어서, HLB 동영상으로 진 회장이 이제 올렸는데, 자,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네, 그 요약한 본을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 네, 하나하나 우리가 읽어보시자고요. 항소에서 받은 내용을 알 수 없었지만은 파악 중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한 얘기가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네, 받은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명확하게 CRL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CRL도 사실 여러분 이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CRL1, CRL2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제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 CRL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은 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캄넬 이슈로 당장 허가가 불가하다. 이 부분하고 바이머 인스펙션, 이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건 실사, 이게 완료되지 않았다. 요 두 가지 부분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 2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CRL 사유가 아니라 연기 사유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왜 이게 포함이 됐는지, FDA에서 미중 바이오 분쟁 때문에 태클을 걸려고 그랬던 건지 아닌지는 우리가 나중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일단 우리가 영상에서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FDA 규정에 따르면 CRL은 FDA가 요구한 방안을 다시 제출하거나 철회하거나 선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CRL은 요구한 방안을 다시 제출하겠죠. 네.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 자, 다섯 번째로 보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건이 이제 문제가 된 거. 네. 이 부분. 근데 작년 12월에 완료된 사항이라 완료했다. 즉, 종료되었다라고 HLB는 인식을 했었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항소의 CMC가 핵심이다. 다만 이제 뭐가 문제인지는 항소와 FDA가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다라고 보이고요. 네, 이 부분은 역시 HLB도 나중에 얘기를 하겠죠. 자, 그리고 항소에서는 문의를 한다고 했고 답변까지는 며칠 소요된다. 네. 그죠? 네. 자, 큰 이슈는 아닐 것으로 추정하지만 이거는 HLB 입장이고요. 요걸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답을 원래 캄넬이 늦어요. 리버가 빨리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빠르게 연락 온 거. 네, 이 부분은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행 제한. FDA 실제로 현재 있는 상황이고, 큰 메이저고 3곳을 완료를 했다 나왔어요. 근데 어딜 도대체 추가로 봐야 되는지 문의를 할 예정이고, 이유가 뭔지. 그걸 항서제약 측에서 아마 FDA와 소통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보이고요. 주주들한테 FDA 및 항소로부터 답을 받을 경우는 HLB 측에서 즉각 주주들한테 공지할 예정이다. 네, 이런 간담회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이머 인스펙션을 답사하는데 2, 3일 정도였다. 모든 데이터는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걱정할 필요 없다. 그죠? 그리고 항소에서 일처리가 밀릴 수는 없다. 바이머를 했기 때문에 가봐야 된다라고 하면 문제겠지만 협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담회에서 얘기했어요. 네. 바이머 인스펙션, 라벨링을 빨리 체크했으므로 승인이 빨리 날 것으로 예측했다. 네. 자, 여러분, 이 같은 내용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영상 간담회에서 얘기를 하면서, 진 회장이 얘기를 하면서 조금은 이제 답답한 부분이 약간은 이제 풀렸지만은 아직까지는 FDA의 항서제약이 문의한 바에 대한 답변이 좀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 구체적인 것들은 들어오는 대로 또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네. 지금은요, 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즉, 항서제약이 FDA에 뭘 보완하면 되느냐, 정확히. 네, 공식 문서를 전달했다. 네,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새로 들어오는 주 초반, 2, 3일 정도 걸린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이제 뭐가 답변이 들어오겠죠. 네, 그러면 이걸 보완해서 재신청을 항서제약 측이 하겠죠. 네, 그죠? 네, 항서에서는 최단 기간에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CRL 받은 게 좀 수치스럽다 이런 얘기죠. 네, 글로벌 빅파마에 속하는 항서제약이 이 건의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HLB 그리고 HLB 바이오 포럼이 새로운 주에 이제 개최가 돼요. 근데 여기서 항서제약 순 회장과 경영진이 방한을 해요. 그러니까 항서하고 자연히 HLB하고 의논을 빨리 하겠죠. 네, 그래서 결론을 낼 거다.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서 HLB 바이오 포럼에서 뭔가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 기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요약을 드렸지만은 결국 이 CMC 문제는 항서와 FDA 간의 소통을 통해서 이제 곧 뭔가 답변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비모 인스펙션 건에 대해서는 연기 사유이지 CRL 사유가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이 건에 대한 것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결론이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요 부분들은 취합을 해서 제가 또 정보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HLB라고 문자를 꼭 주세요. 네. 그래서 그 후속 상황을 좀 더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실 것은 일단 주가 흐름입니다. 주가 흐름. 여러분 이게 신용이 거의 없어요. 신용이 걸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대신 같은 경우도 신용 걸린 게 0.28%예요. 그리고 공매는 지금 금지가 됐잖아. 공매도 안 돼. 그죠? 공매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HLB 주식을 딴 데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래서 HLB 주식을 더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산 분들은 사실 담보 비율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요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앞서서 제가 CRL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CRL 건으로 계속 급락을 한다는 것은 사실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하한가를 찍었고 그리고 다시 재차 급락을 이틀 정도 다음 주 초반에 한다고 한다면 자 그렇게 될지 아니면 세 번째에서 반전을 할지 누구도 모릅니다. 이 주가 자체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급락은 그래도 뭐 일단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두 번째의 급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과거 CRL 사례로 볼 때는 너무 예민하게 밀리는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시장에서 수급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하느냐를 보고 그 다음 수순을 생각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 두 번째로 급락을 해서 하한가를 찍었을 때 하한가 찍었다고 해서 여기다 하한가로 매도를 대놓고 있는 거는 잘못하면 하한가에서 벗어났을 때 하한가에 팔리고 주가는 올라오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 매도도 상당히 신중해야 돼요. 자기께 팔리면 반전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죠? 반전을 하한가에서 했을 때 그때 판단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한가에 걸려 있고 매물만 쌓여 있는데 여기다 대고 매도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여하튼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장중에 일어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밑에 여기 번호가 있죠? 여기에다가 HLB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이런 장중의 상황의 판단을 정확히 드릴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건과 관련된 자료를 바로바로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변동성이 끝날 때까지. 아시겠죠? HLB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다. 궁금한 점들 너무 많으실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은 궁금한 점을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거니면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HLB라고 문자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우리가 돌파를 해야 되겠어요. 네,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대박주 지금부터 말씀을 제가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대박주 매매 잘 하셔서
여기에서는 좀 좋은 결과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 대박주는 새롭게 이제 드리는데요. 6월 달을 겨냥을 한 거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달을 겨냥을 한다면은 몇 월에 매수하시는 게 최적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5월 달이죠. 네, 5월 달. 네,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공략 최적기 종목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그 섹터들이 많습니다만은 최근 시장 흐름 봐가지고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시세를 낼 개연성이 좀 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6월에 잭팟급 큰 재료가 나오는 그런 이슈의 대장주입니다, 여러분. 네, 대장주. 네, 주변주가 아니죠. 항상 여러분들 대박주 잡을 때는 대장주 잡아야지, 뭐 가격이 싸다고 그리고 저가권이라고 그래서 대장주 아닌 거 잡아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네, 그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해당 이슈의 대장주를 제가 잡아봤고요. 네, 가격대는 15,000원에서 4만원 선 정도, 네, 그 정도 범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주체가 아니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멀리 가고 큰 시세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목표는 더블 가격이나 3더블 정도, 네, 요 정도로 목표 가격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한 3바닥을 딱 찍고 막 이 고점을 뚫기 직전이죠. 뚫은 다음에 사도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그죠? 네, 이런 가격선에서의 포인트는 상당히 좋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봉 차트 잠깐 보여드렸고, 이 종목은 한 4가지 정도의 치료제 계통의 모멘텀이 아주 큰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먼저 이제 요건과 관련한 치료제 건과 관련해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 630만 명,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10만 명 정도. 아직까지는 국내가 작기 때문에 이것이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큽니다. 예,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커요. 요것과 관련해서, 이 병과 관련해서 임상 2상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네, 임상 2상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요, 사실 그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있죠. 네, 요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퇴행성 신경질환입니다. 50세 미만에서는 거의 발병하지는 않아요. 네, 그 유병률은 연령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노령 인구 비율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17년 이 치료제 시장이요, 42억 달러에서 2022년도에는 57억 달러로 무려 15억 정도 달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증가할 정도입니다. 이 건과 관련한 치료제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임상 이상에 돌입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 건과 관련한 치료제입니다. 사실 이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한 4억 2,500만 명이 걸려 있는 상태. 그리고 국내로 따지면 250만 명이에요. 대충 이제 짐작은 가시겠지만 환자 수는 점점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환자 수 자체가 상당히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 시장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강점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독점권을 주사침 관련해서 갖고 있어요. 네, 독점이라고 하면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독점권, 독과점도 아니고 독점권이에요. 여러분, 네, 이 부분이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 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허가 있는데 이게 2028년까지 특허로 보호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정도로 이 시장권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현재 그 말씀을 드린 요거 있죠. 네, 이 질환에서요. 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듯이 라이센스 아웃을 지금 현재 논의 중인 상태인데 잭팟급 이 재료가 상반기에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6월 달에 그 재료와 함께 6월 달에 또 큰 이벤트가 또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강력한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큰 거는 이거죠. 네, 이 건의 치료제와 관련해서 라이센스 아웃 건이 크다고 봐야 되겠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이벤트가 큰 게 하나 있어요. 글로벌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재료도 아마 5월 달이나 6월 달, 늦어도 6월 달에는 이제 나오는 재료인데 5월 달에 벌써 그것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실사 중으로 있기 때문에 품목 허가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전략적으로 좀 비중을 실어서 확실하게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물론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중간 AS 바로 나갈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매수 타점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매도 타점까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간에 보유하고 있는 중간에는 당연히 이제 AS가 업데이트해서 계속 나갈 겁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 종목 더블이나 3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박주 꼭 매매하셔서 대박 내시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 좋은 기회 여러분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